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끼아미추입니다. 최근 제가 거북목 때문에 등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영상을 잠깐 올리지 못했는데요. 마이크론을 통해서 옥신 해고같이 또 한 번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업데이트를 지금이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에 앞서서 제 채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신 모든 멤버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론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27%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해 최근 반도체 섹터가 부진한 이유는 주로 4가지 이유인데요. 4가지 이유 모두 사실 기업 내적에서의 문제가 아닌 외적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국의 락다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 PC 수요의 악화, 이런 것들 모두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재들이고, 악재가 사라지면은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외적인 악재는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며 악재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악재 대비해서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에게 있어 새로운 강점은 바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회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매출액의 흐름은 내연 기관인 Internal Combustion Engine에서 전기 자동차인 Electric Vehicle로 가고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2021년 4분기, 2021년 3분기, 그리고 2분기의 자동차 출고량 그림으로 전기 자동차와 전체 자동차의 출고량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전기 자동차 쪽에서 분기별 출고량이 자동차 전체 매출액의 성장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35.5%이고 11.9%이고요. 2011년 3분기 때는 25.4%, 마이너스 12.2%, 그리고 2021년 2분기 때는 28.7%, 그리고 1.0%로 전기자동차가 확실히 더 높죠. 이 다음 그림은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매출액 성장률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보여주는 부분인데, 유럽, 차이나, 북아메리카, 그리고 각 지역에서 2021년의 전기자동차만의 매출액을 2020년 대비해 봤을 때 108%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전기자동차의 시장이 2배 넘게 성장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동차 시장이 성장한 것이 왜 마이크론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용 반도체 또한 전기자동차의 성장률에 맞춰서 함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하나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 자체는 이렇게 계속해서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니 하나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전체 가격 또한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2021년부터 20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도체가 필요로 되는 기술은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 될 텐데요. 이 분야가 10년이란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26%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마이크론의 자동차 관련 매출액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매출액은 약 1.3빌리언 달러 정도로 27.7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인즉슨 앞으로 마이크론의 매출액은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론의 매출액 중 70%가 D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D램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그래픽 펑션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필요로 되는 카메라와 센서에 반드시 필요로 됩니다. 자율주행이 수행되려면 흘러들어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대역폭과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D램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D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커넥티드 자동차는 25GB의 데이터를 1시간에 사용해버리는데요. 자동차의 구조, ADAS,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차는 하루에 4TB에서 20TB까지 사용을 합니다. D램의 사용처에 있어 매우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인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마이크론에게 있어 악재로 여겼던 PC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은 PC 사용처에게 있어서 사실 15%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 시장인데요.
3월 말 기사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PC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 트리스턴 게라 또한 러시아 생션과 함께 PC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엔비디아의 타겟 프라이스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진짜 알아봐야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뉴스 기사가 맞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2021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PC의 출고량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마이크론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D램과 낸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PC 출고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을 암시한 것과 같지만 실제 내면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PC의 사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의 양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PC의 출고량이 적어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이크론의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미디어의 노이즈이자 퍼드라고 생각하고요. 단 15%의 시장률을 차지하고 있는 PC가 마이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외의 부분인 서버와 스마트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야는 제가 쉴 새 없이 말씀드린 분야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마이크론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요. 파란색은 전체 핸드폰의 출고량 숫자이고 주황색은 5G 핸드폰 출고량 숫자인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핸드폰 출고량 숫자는 약간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5G 핸드폰 출고량 숫자는 매우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4G에서 5G로 핸드폰을 바꿔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론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 왜 이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바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D램의 양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연도가 있고 가운데는 핸드폰 기종, 그리고 오른쪽은 D램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핸드폰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들어가는 D램의 용량 또한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램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D램을 통해서 매출을 벌어들이는 마이크론에게는 매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장의 또 다른 30%를 차지하는 서버는 어떨까요? 여기서 빨간색은 마이크론의 고객사들이 서버에 할당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연두색은 마이크론의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통한 매출액인 네트워킹 CNBU 부서의 매출액인데요. 고객사들이 클라우드 관련 예산을 높이면 높일수록 CNBU의 매출액 또한 이렇게 높아져간다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D램에 있어 DDR5를 새로 개발하였고 서버에 대한 DDR5 침투율은 2022년 2분기부터 가파르게 올라갈 예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PC,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D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뉴스 자료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된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D램의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4개의 분야가 전폭적으로 성장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 D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 또한 지금 under supply, 즉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태는 세 가지 이유에서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측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수요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2017년과 2018년에는 D램과 낸드 쪽에서 캐펙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은 이렇게 조금 줄거나 쬐끔 올라가는 등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 2023년 4년 때쯤에 캐펙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쯤에는 그때는 수요와 공급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분할 매도를 고려해봐야 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 1월 3일 날 불이 나면서 리토그래피 쪽에서 빌링스가 지난달 대비해서는 84% 마이너스,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64%나 줄어들면서 ASML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리토그래피 장비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로 되는 장비인데 이것은 전부 다 ASML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장비이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해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로 되는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반도체 공급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키옥시아에서의 사고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낸드와 D램의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론의 리스크와 미래 전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크론이 지금은 재무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펀더멘탈을, 그리고 이러한 호재성 환경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탈입니다. 여기 그로스를 보시면은 매출액은 연간 32%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182%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프리 캐시 플로우의 속도 또한 834%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떨까요? 그로스 마진율은 45%로 여긴 에버리지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45%는 정말 나쁘지 않은 마진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3.52%이고요. 순이익률은 28.95%,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율은 15.59%로 여기 볼 수 있는 모든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ROIC, Return on Equity, Return on Asset 또한 매우 좋고요. Current Ratio 또한 3.11로 1 이상의 수치이므로 굉장히 건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의 훌륭한 펀더멘탈과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미래 전망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PE 멀티플은 고작 8.9밖에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대비해서 마이크론의 펀더멘탈은 향상되었고 미래 전망 또한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마이크론의 멀티플은 오히려 코로나 폭락 이후의 멀티플인 17보다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의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미래 전망을 시장은 아직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저평가 상태이고요. 제가 영상 초기에 보여드린 외적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서 마이크론은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론에 대한 총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저평가이면서도 앞날에 기대가 되는 만큼 저 또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혹시 제가 마이크론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분들은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강의를 듣고 있는 회원분들께서는 텔레그램으로 카톡 남기듯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